일반고 생기고 평범한 상등급 학생은 논술 몇 장 써야 하나요? 그냥 몇 장 쓸까요? 그러면 저희가 몇 장 쓰라고 하면 쓰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윤민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달이었어요. 2025 수시 변화상의 Q&A. 셋이서 이렇게 딱 모여서 얘기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입시 톡 까놓고 말해서거든요. 이름 어때? 왜 웃지?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가 아니고 까라. 톡 까라. 이 뜻인 것 같아. 그치, 까놓고 말해라. 까라.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2025 논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논술 전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시 시즌이 되면 논술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시점인 8월 말 수시 원서 작성을 2주 남긴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공부해도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아니,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질문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갈 수 있다? 지금 세모신 네, 거예요? 뭐.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다. 네. 없는 건 아니잖아. 갈 수는 있잖아. 질문이 좀 그러네. 갈 수는 네. 있다.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간다 못 간다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논술을 지금부터 진입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면 그거는 좀 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좀 그런 애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 유민쌤의 말에는 그러면 안 된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논술을 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를 그쵸, 해야지. 너네가 이러면 되겠니? 그럼요. 그다음에 예전에 논술을 하셨기 때문에 논술 강사적 관점에서 얘기하신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땜통 나와야 돼. 땜통. 땜통 없으면 지원하지 마. 입시적 관점에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생각하지 않고 달렸지만 교과나 종합이 어려워. 근데 얘가 수학 100분위는 좋아. 그럴 때는 가끔 전략적으로 권하기도 하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부터 준비해도 갈 수는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나도 갈 수는 있다. 아니 잠깐 이런 거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인데 뭐 가천대 쓰는 거. 뭐라는 거야? 갈 수는 있다. 그렇다면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적절한 시기. 네, 공부하잖아. 태어나서부터 쭉 그러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 그 그래요? 공부가 결국에는 논술도 되고 네. 정시도 되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네.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우리는 정확한 공부를 해서 실제 정확하게 좀 합격률이 가장 높았을 때 제 경험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장 합격률이 높았고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6평 이후. 그때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리 논술보단 인문 논술이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수리 논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탄탄하다면 짧아질 수는 있지만 인문 논술은 기본적으로 글쓰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길게 두고 인문 논술은 해야 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까 윤미 쌤이 말씀하셨듯이 수리 논술이 만약에 주전형이라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고3 3월 시작하는 시기부터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사실 이제 또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고등학교 그냥 1, 2학년 때 평소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3학년 요 여름방학 때쯤에 한번 그 기출들을 풀면서 문제 이제 유형들을 익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 실제 이제 대학에서 그 논술 출제를 들어갈 때 교수님들을 만약에 10명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5명은 항상 들어가신 분들이 들어가요. 새로운 분들 영입하면 문제 그 경향성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마다의 그 경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소위 인서울이라고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지원한다면 몇 등급 학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4등급? 네, 저는 내신 4등급. 내신 4등급. 내신 기준. 아. 네, 실제 합격을 많이 하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신이 한 3등급대 학생들로 지금 분포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저는 논술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1, 2학년 때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뭐 개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업의 충실도가 높은 친구들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필평가라서 좀 내신에 있어서는 성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 한 3, 4등급대다. 이렇게 해서 저는 4등급이다. 저는 그냥 내신하고 모의고사 등급으로 자연계는 수학 1등급, 인문계는 국어 1등급. 저는 이렇게 쓴 이유가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하는데 왜 지원해? 하지 마!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수학을 잘한다. 잘하는 기준은 막 국어하고 막 과탐하고 막 사탐하고 이렇게 쫙 있을 때 손이 안 가. 너무 재미없어. 근데 수학은 막 손이 가. 계속 수학을 하고 싶어. 수학이 너무 재밌어. 그런 애들 있지. 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거는 이과 애들 마찬가지고. 중에 그런 애들. 막 이렇게 그 정도 되면 논술 써야지. 안 되면 쓰지 마. 그런 실력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논술을 쓸 수 있느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만 그냥 건동홍수 이내로 수리 논술을 쓴다고 하면 최소 이 친구가 3개 이상의 모의고사가 그래도 90 전후 정도는 나와줘야 합격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제가 듣기로는 수능을 치고 나서 논술을 보는 전형들 때문에 이때 논술 학원이 불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 논술 공부는 꼭 논술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꼭이에요? 예. 꼭? 네. 하나, 둘, 셋. 꼭이니까. 왜 그러지? 오늘 수업 그러니까 난 여기서 중요한 게 꼭이야. 꼭 다녀야 하냐라고 할 때는 아니지. 저는 이제 논술 선생님도 했기 때문에 논술 강사적 입장. 아이들이 논술은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논술은 문제에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답까지의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 학원 말고 좀 잘하는 학원으로 이게 조건. 실제 학원에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답을 쓰고 그게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첨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밖에는 없지 않나. 저 사교육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답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논리성인데 자칫 논술학원을 잘못 가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사고가 잘못. 되게 많이 그냥 이렇게 딱 주입을 시켜버리는 학원들이 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덜 다듬어졌더라도 이 아이의 관점에서 논리성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았었을 경우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꼭은 아니다. 난 조건 걸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 대치동도 다 그렇지 않은데. 혹시 본인한테 오라고 지금 광고하시 아니 논술 안 해요? 요즘 안 논술 안 한다니까. 저 안 하다니까. 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가 논술할까? 리버 클래스 논술 선생님? 괜찮은데요? 강의? 저 사실에서 대학에 와서 이제 논술 전형 어떻게 그럼 준비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학원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걸 왜 입사관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진짜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 사실 그냥 입학 사정관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혼자서 준비를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선행학생 역량평가 안에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그 출제 의도 그래 답안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치를 봐야 출제 경향성이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 저희가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틈틈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근데 그러면 다 잘하죠. 아니 나는 애들은 못 믿는다니까. 근데 애들을 믿어 주셔야죠. 왜냐면 믿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한다 이러잖아요. 언제요? 제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주니까 애들 잘 하던데. 그래요. 네, 선생님 만났던 애들하고 좀 제가 다른가.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건 저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학생을 싫어하거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촬영 전에 채널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논술에서 가장 궁금한 주제가 무엇인지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질문. 일반고 생기고 평범한 상등급 학생은 논술 몇 장 써야 하나요?
이게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 생각보 평범한 3등급 학생은 논술 몇 장 쓰면 되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선생님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소신 있는 남자입니다. 하나, 둘, 셋. 쓰지 마. 지금 벌써 9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논술을 써볼까? 3등급인데? 근데 이건 분명히 또 조건은 우주 상향일 거란 말이죠. 스카이 한번 써볼까요? 중형 한번 써볼까요? 쓰지 마! 제발 쓰지 마! 그냥 갈 길 가. 그래서 단 예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나 국어에 좀 재능이 있거나 기출문제도 방금처럼 풀어봤고 원래 조금 있었던 학생이라면 써도 되지만 그냥 진짜 극히 평범하고 논술을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은 쓰지 마. 평범한 일반고의 3등급이면 수능 성적이 3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그걸 조건을 생각하면 정시로도 못 가요. 근데 6장의 일부 장수를 논술로 쓴다? 쓰지 마. 쓰지 마. 그거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안정하향 쓸 거야. 우리가 3등급 초중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광명상 한 장 정도 그렇죠. 쓰고 그다음에 인가경 한 2-3장 쓰고 근데 내가 한 2장 정도는 그냥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어. 이런 건 전략일 수 있는데 그냥 몇 장 쓸까? 그러면 저희가 몇 장 쓰라고 하면 쓰실 건가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셔도 이렇게 수시를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논술을 준비한다면 저는 3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논술 시험에 대한 자체적인 실력이고 두 번째가 수능 최저 충족률 그리고 마지막에 일정을 잘 체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논술 전형에서 이 세 요소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주세요. 그렇죠. 네, 제가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공통. 예. 처음으로 의견이 그러니까요. 있죠? 네. 이런 날도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바꾸는 이거는 네, 이견이 그쵸. 없죠. 네, 맞아요. 네. 자, 논술 강사 출신 얘기하세요. 수능 충족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하 모도 못 맞춰요. 특히 논술로 상향을 쓰는 학생들이 3, 4등급 비율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상당히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어찌됐던 수능 최저를 맞추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6평, 7평, 9평까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안 돼요. 엄마 나 맞출 수 있어. 비워버린다. 못 믿어, 안 믿어, 넌 안 돼. 아니 학생은 버린다. 그래도 원서 쓰면 아주 가만 안 둔다. 그거 진짜 믿지 않습니다. 진짜 안 돼요.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한 걸 수능에서 맞춘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조건이 못해도 9평에는 맞추고 그래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실력이 그다음에 실력 근데 최저는 맞췄어. 근데 이제 막 써봤어. 평가서 딱 대비해봤어. 안 되면 뭐라고? 쓰지 마. 실력이 그다음 중요하고 날짜는 비껴서 그러니까 입사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논술 딱 전형 날 되면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같은 막 일정에 있으니까는 애들이 막 퀵 타고 오고 진짜 이래요. 막 한양대 논술 끝나고 이대 논술 넘어오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오전, 오후 오, 막 나뉘어 있으니까. 막 근데 막 봐야지. 그래서 봐야지. 보통 이제 대학들에서 근처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서 이제 교통 통제하고 막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애들이 이제 늦게 막 아슬아슬하게 오면은 사실 그 앞에 이제 학교 도우미들이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막 뛰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술 고사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못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실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거면 진짜 안타깝고. 절실하게 했나 보다. 그런 친구도 있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구독자분들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논술에서 가장 꿀인 전형이나 대학교를 하나씩 집어주세요. 저는 뭐 늘 그렇듯 홍대 논술이 아닐까. 수능전. 네, 수능전 최저로 논술이 물론 이제 최저가 어느 정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정시로는 조금 힘든데 경쟁률이 일단 되게 낮거든요. 실질 경쟁률이 다른 타 대학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대 논술이 아닐까. 여튼 항상 수능은 수능분 그 주 16, 17, 23, 24 이때가 가장 많은 학교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 덜 선호하는 학교나 과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6일 같은 경우는 문과
문과가 건대, 경희대, 성대. 그다음에 이과는 거기에 고대, 서강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다음에 17일이면 문과가 이제 고대랑 서강대가 있고 문과에도 이제 경희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겹쳤을 때 16, 17일에 가장 아이들이 덜 선호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보자. 라고 한다면 16일은 아무래도 항공대, 17일은 동국대겠죠. 뭐 여대라고 하면 서울여대도 되게 좋은 전형인데 16일 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23일, 24일은 외대 오전. 가장 그래도 좀 틈이 비겠지.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것이 그래도 꿀전형을 만드는 그래도 조건이다. 저는 조금 여기 다 말씀하셔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상위권 쓰지 마. 쓰지 마. 그 논술 전형의 가장 상위권 대학에서 무서운 게 바로 영재고과학고,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는 국제 외국. 외고. 그러면 꿀이잖아. 얘네들이 없는 데가 어딜까? 이제 접근은 좀 다르죠. 좀 고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맞춘다는 조건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꿀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최저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영재고 과학고 상위권 대학 논술을 이기기가 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4합8로 쓰지 말던가 맞출 수만 4합8을 있대. 맞추던가 그 조건도 안 되면 쓰지 마 진짜. 쓰지 마. 그거는 쓰지 돼야- 마. 오늘은 그거- 이거. 오늘은 쓰지 마. 계속 쓰지 마. 이거밖에 없어. 입시 톡카노코 말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날것의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컨텐츠로 한번 해주세요 하는 주제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